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강제적으로 집값을 띄우는 이 실거래가 조작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자전거래라는 걸 활용해서 쭉 이어져 오던 겁니다. 어디에나 돈을 벌기 위해서 남들을 눈속임하는 사람들은 있는 거고, 그 사람들을 잡기는 사실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결국 나 스스로가 중심을 잘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중심을 잘 잡아도 누군가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홀려서 속절없이 당한다면 그 자체로 또 판도가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제는 많은 분들이 현명해졌고 부동산 학습 효과로 예전보다는 덜 당한다라는 겁니다. 언론에 나온 내용들을 보면서 또 실제 부동산 현장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또 실거래가 신고기한과 거래 취소 신고기한이 서로 다른 어떤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충분히 장난칠 수도 있는 것도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뉴스의 내용을 보면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194제곱미터 3층이 4월 26일에 60억에 거래가 되면서 주목을 여기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만인 5월 24일에 거래가 취소됐습니다. 이게 강남구 청담동 동양 파라곤 전용면적 224제곱미터 10층도 4월 26일에 68억에 거래가 되고 역대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그 이후에 등기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의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신고가가 이루어졌고 많은 화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따르면 이런 거래들이 대부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모두 다 허위 거래라고 보기는 무리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깨름직한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일단 법의 맹점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계약을 하면 30일 이내에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계약금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실제 전세든 월세든 매매든 일종의 찜 같은 겁니다. 이거 내가 계약했다 그러니까 아무도 손대지 마, 이 뜻으로 약간의 돈을 걸어두는 겁니다. 가계약금은 정식 용어가 아니라서 실제 부동산 현장에서는 계약금 중 일부라는 용어로 사용을 합니다. 계약금 중 일부. 가계약금을 굉장히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 보면은 이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10억짜리 집이 있고 여기에 계약금은 이 중에 10%인 1억에 하기로 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서로 간에 만나서 계약서 쓰고 계약금 주고받는 거는 며칠 후에 한다고 쳐도 더 이상 이 집이 거래가 안 되도록 서로 가계약금 1,000만 원을 주고받습니다. 계약서 쓰면서 나머지 9천만 원을 줘서 1억을 맞추는 거죠. 그런데 매도인이든 매수인이든 어느 한쪽이 계약을 깼다고 다시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매도인이 집을 팔고 나니까 너무 싸게 판 것 같아서 후회가 돼서 이 집을 다시 걷어들이고 11억에 팔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받았던 1,000만 원만 돌려주고 취소시킬 수 있는 게 당연히 아닙니다. 그러면 1,000만 원의 2배인 2천만 원 돌려주면 되나? 이것도 아닙니다. 계약금 1억을 여기에 또 더하기 해서 가계약금 1,000만 원까지 해서 1억 1,000만 원을 돌려줘야 하는 겁니다. 내가 받은 건 1,000만 원이니까 2천만 원만 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실제 있습니다. 제가 뭐 법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이 부분은 전문가님들이 따로 계시기 때문에 또 그리고 모든 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다 정도만 말씀드립니다. 물론 판례에 따른 최종 결과를 보면 70%인 7,700만 원 여기 상환 조건으로 최종 결과는 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이런 상황까지 가기 직전에 적절히 서로 조정을 하고 타협을 하면서 끝을 내긴 하지만 어디에나 타협이 불가능한 사람들이 꼭 있다는 점, 결국은 내가 스스로 잘 알고 결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법의 맹점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3,000%로 살짝 빠졌는데 여기서 문제 하나 나가겠습니다. 1월 1일 날 가계약금 1,000만 원을 걸고 실제 계약서 작성하고 계약금 10%를 지불한 날은 또 2월 1일입니다. 그러면 실거래가 신고는 언제 날짜를 기준으로 해야 할까? 3, 2, 1.
정답은 1월 1일입니다. 이 부분을 아직도 현장에서는 지 맘대로 막 하는 그런 부동산 사장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다가 몇 천만 원 한 번에 두드려 맞는 부동산 사장님도 있는데, 여러분도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아무튼 좋은 부동산 사장님 만나는 게 좋은 집 만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실거래가 신고는 가계약금 1,000만 원이 오고 간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는 겁니다. 공인중개사 업계에서 이것 때문에 한창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왜 할까? 그만큼 요즘은 실거래가 신고 기간이 매우 짧아졌다는 겁니다. 아주 예전에는 2월 1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고 뭐 이런 경우도 종종 있었기 때문에 실거래가 신고가 늦었지만, 요즘엔 이런 거 잘못하다간 정말 큰일 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신고해 버립니다. 그러면 계약 취소가 되면 언제까지 신고해야 할까? 거래 취소는 3개월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 거래 취소란 언제든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꼭 일부러 집값 띄우기 위해서 20억짜리 집을 30억이라고 일단 팔아 제낀 것처럼 하고서 집을 가계약금 1,000만 원만 내고 일단 실거래가 신고했다가 몇 달 후에 이것도 취소하고, 그 취소 거래 신고는 또 그로부터 3개월 후까지 할 수 있으니까 몇 달 혹은 이거 잘만 하면 1년 이상 신고가 갱신을 한 것처럼 집값이 엄청 오른 것처럼 보이게 해서 그 후에 고가로 추격 매수하러 덤비는 약간의 호구 아니면 영끌족 이런 사람들한테 바가지 씌우는 그런 일만 노리고 이거를 하는 거는 아닐 수 있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엔 별일이 다 생길 수 있습니다. 혹시나 누가 너네 왜 계약 해지할 때 이거 몇 억을 돌려준 게 아니고 1,000만 원만 그냥 받았다가 도로 줬고 1,000만 원 갖고 이거 니네 겁나 수상한데 이거 뭐야?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냥 우리끼리 이거 서로 잘 합의가 됐어요. 우리 부모님끼리 서로 잘 아시는 사이라서 그냥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그 미스터 선샤인 봤어요? 저분이 김태리, 내가 변요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어렸을 때 정혼을 한 사이인데 그게 깨졌다고 지금. 그래서 대충 이 가계약금 1,000만 원 돌려주는 걸로 우리끼리 이게 합의를 잘 본 거지 이게. 봐봐, 똑같이 생겼잖아. 김태리, 눈 2개, 코 하나, 입 하나. 깜깜한 데서 보면은 진짜 똑같이 생겼어. 내가 거짓말 같은 거 못하는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대답해도 법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외모 비하는 하고 싶지 않지만 저 얼굴에 김태리인 척 하는 거는 이거는 명백한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서 일단은 형사처벌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저는 법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기에 전문가의 의견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언론의 내용을 좀 더 이어가 보면 올해 3월에서 5월까지 체결된 강남 3구의 신고가 계약은 모두 9건입니다. 그런데 실제 등기는 현재까지 2건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거래가 취소된 것도 있고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반포자이나 청담 파라곤 이외에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 송파구의 잠실 엘스, 여기 잠실의 3대장 그 엘리트 그 중에 엘스 맞습니다. 그리고 둔촌주공과 직접 비교가 돼서 자존심이 많이 상한 헬리오시티 등도 있습니다. 헬리오시티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수 있습니다. 왜 선생님 말 안 들어? 넌 학생이고 난 선생이야. 넌 학생이고 난 선생이란 말이야. 넌 강동구고 난 송파구야. 넌 강동구고 난 송파구란 말이야. 7월부터 실거래가하고 등기 여부가 함께 표시되도록 추진한다고 하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이 주는 상징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주로 강남에서 했지만 강남도 심한 언덕, 그리고 굉장히 좁은 골목, 그리고 저기 일 나가는 언니들, 저 잘 나가는 언니들, 그리고 그 언니들이랑 또 같이 사는 문신 덕지덕지 하신 형들, 또 24시간 하는 미용실, 약국, 의상실, 기타 등등 굉장히 단란한 곳이 많은 별별 세상이 다 공존하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강남의 신고가 갱신이 부동산 시장에 주는 영향력은 절대적이라고 또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집값이 뜨면 일단 강남이 제일 먼저 뜬다라는 그동안의 어떤 학습 효과 있었습니다. 강남 서초 뜨고 그 다음 송파로 번지고 마용성, 강동구 이런 학습 효과의 그 파괴력이 상당히 큽니다.
강남의 허위 거래로 집값 좀 띄우면 저기 서울 끝에 있는 변두리 집값까지 들썩하는 거는 또 금방입니다. 물론 모든 신고가가 다 허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저 우리 스스로 잘 방어하면서 살아야 그나마 부동산 시장에서 호구는 면할 수 있기 때문에 잘 대처하자 이 뜻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